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라고 하고요. 전 동물권, 장애, 홈리스 영역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입니다. 강상동물 책은 크게 이제 6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법을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동물권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공부를 해나갔던 약간 그런 흐름들, 그리고 활동하면서 고민을 했던 그런 지점들, 그것들이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는 제 소개를 인권 변호사, 동물권 변호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굳이 꼭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동물권 활동에 인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물권 변호사 내지 동물권 활동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동물의 편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계적 중립의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떤 편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가리지 않는 사람, 동물의 편이라는 걸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 누구의 편을 든다는 건 항상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동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진지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법을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기도 하고 입법을 하기도 하고 또 회의도 많이 나가고요. 거리에도 많이 나가고 동물 실험실을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책에 있기도 하지만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절차라든지 요건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걸 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책에는 안 담겼지만 산천어 축제 같은 지역에 축제들이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미명하에 희생되는 거는 이제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고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입법이라고 하면은 동물 관련한 법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노래들이 잘못된 거는 그걸 바로잡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것들은 계속 공론화시키면서 그 필요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발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고발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지더라도 그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그건 의미가 있는 거라서, 돌고래 쇼를 저희가 고발을 한번 했었어요. 사실 그 고발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하나가 힘이 돼서 그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이 돼서 직접 먹이를 주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송은 그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물이랄까,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무서워하는 편이었고, 저는 오히려 되게 곤충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중학교 때까지 꿈이었어요. 정말 우연히 그 고양이들과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랑 어쨌든 너무 이제 외관부터 너무 달라 보이는 존재들과 매일같이 이제 살을 부대끼고, 그 친구들이 내는 소리와 몸짓과 이런 것들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아픈 건가? 배고픈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모르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의 감정, 동물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관련된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소수자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 시야가 동물권을 만나게 되면서는 수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사실 동물권을 접하게 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동물의 시선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들,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고양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되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물 해방이든 어떤 뭐 혁명이든 아니면 변화든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려면 서로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 이 관계를 바꿔보고 그 자리에 서로 다르게 놨을 때 이제 어떻게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가 계속 저도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제목은 사실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제 초고를 읽어보시고 정상동물 이데올로기라는 그 개념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정상동물이라고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무거웠어요. 사랑과 유대의 그 에세이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정상동물이면 뭔가 이렇게 대철학자의 무슨 책일 것 같고 그래서 제 글이 그 제목을 담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너무 라이트하고 그 특색도 없어서 그래서 출판사의 감을 믿고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상동물이라는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어떤 계기가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확실히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좀 착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있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소외들이 있잖아요. 정상동물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사실은 애완동물이죠,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든지 전시동물, 실험동물, 축산동물, 사실 축산 피해동물 뭐 이런 구획들이 그 동물에 대한 정상성을 표상을 하고 있고 그 정상성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할 때는 너무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정상화되는 행위들에는 죽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너무 이 동물들은 축산동물이고 식용동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서 동물성 단백질이 되어야 하는 동물이고 그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당연시 되는 거고 그 고통조차 어느 정도는 합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좀 외면하지 않았나? 그것들이 너무 좀 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냥 정상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동물의 정상에 있는 게 우리는 다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동물인 인간을 약간 반어적으로 그런 것도 살짝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사실 동물 권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상정을 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자와 부여받는 자가 있고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 자가 권리를 부여하는 자 혹은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하거나 직접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그 권리를 쟁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동물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동물권은 관계 맺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혹은 우리가 그런 어떤 동물과 이제 수평적인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해주는 게 또 동물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물권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그렇고 예컨대 고기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올려져 있는 거, 마트의 그 정육 코너에 올려져 있는 그런 고기를 우리는 보죠. 근데 그 고기를 골라와서 조리를 하고 식탁에 놓고 여기까지만 딱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정상동물 이데올로기의 그 단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고기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고기가 되기 전에 그 고기는 어떤 존재였고 이런 것들이 고기라는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부러 단절시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단절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딱 고기라는 상품으로서
혹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머릿속에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소, 돼지, 닭과 그 고기를 연결시키는 것, 그게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보려고 하고 다시 붙이는 작업들이 제가 정상동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헌법 소원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고래도 청구인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한 20명, 30명 되는 이 대리인단에서 흔쾌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고래도 이제 청구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저는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거든요.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가 되면 인간보다도 더 먼저 그런 피해를 받을 게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될 것이다. 식물들도 포함해서 생각을 했고 어떻게 우리는 인간만 피해를 당하고 권리침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할 것인가. 뭐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런 시대에는 법적으로도 좀 나아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설령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소송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슈화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네? 처음에는 어떤 토픽 정도로 여겨지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상상이 계속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이제 현실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식의 환기도 되고 이것들이 뭐 법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도 또 가 닿으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또 받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런 소송을 진행을 했고 서식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지 않고 그 원래 수명대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그 동물권 활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들은 제가 정상동물 책 안에 많이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어쨌든 그 축산동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영화가 있고 뭐 그전에는 카우스피러시라든지 뭐 얼슬링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 정도 하나 정도는 보시면 좀 적나라한 말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사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에도 썼지만 나이문어 선생님 같은 영화는 정말 웰메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낭만적으로 표현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였던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고 해서 비건식으로 하는 요리 채널을 자주 보는데 베지고미라든지 피스풀 퀴진이라는 일본 사람이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서정아라는 요리 연구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비거니즘이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모든 요리를 이제 비건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정아의 건강밥상 뭐 이 채널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이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려면 책도 좋고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동물해방물결의 피드를 좀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동물해방물결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축산 피해 동물인 그 홀스타인 종의 소들을 구조를 해서 지금 강원도 인제 지역에 그 소들의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생추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동물원과는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어쨌든 24개월 내에 원래 그 홀스타인종의 남성소들은 도살장으로 가거든요. 4살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꽃풀소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 꽃풀소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흑산업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달뜨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소 생츄어리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셔가지고 반드시 뭐 체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거기에 그 소들이랑 가까운 공간에 있다 혹은 그런 인재라는 곳에서 4살까지 산 소들이랑 같이 있다 이러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치유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고 어쨌든 단독 저서로는 저도 첫 책이라서 출판사 은행나무 아니었으면은 이 책이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드리고 또 벌써부터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는데 예.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활동이나 공부를 끝낼 건 아니니까 계속 그 여정에 있는 가운데서 한 번의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동물권에도 굉장히 다양한 결의 담론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뭐 재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이제 생각한 것들에 대한 에세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이제 정상동물이라는 우리 머릿속에서 조금 그 경계를 지우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쓴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